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불황에도 돈 버는 가장 최신 부동산 트렌드 책을 가져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번 읽으면 좋을 책 가져왔습니다. 입지대가 빠숑 김학렬, 청약고수 IMF 정지영, 투자 멘토 불용 신현강, 학세권 전문 월천대사 이주연 이렇게 4명의 쟁쟁한 저자들이 함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청약부터 입지 그다음에 학군 전문가, 우리 불용님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낸 그런 책입니다. 최신의 어떤 트렌드와 가격을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읽으면서 저는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일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매를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금매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매일매일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금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세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돼지고기 가격, 콩나물 가격 이런 거, 귤, 수박 가격이 싼지 비싼지 아주 잘 압니다. 왜? 장을 자주 보기 때문이죠. 이럴 땐 많이 먹어야 돼 이런 감이 생깁니다. 저는 회, 광어, 우럭 이런 것도 시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자주 보게 되면 금매를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앞으로는 계속 이제 수도권에도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가 생기고 있어요. 당연히 서울 쪽이랑 가까운 곳이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별내가 가장 비싸지만 실제로는 구리, 다산, 별내 순서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더 좋은 입지를 사야 하는 게 당연하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별내가 비싸지만 나중에는 구리와 다산이 앞지를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산보다 지금 삼성 원흥 지축이 가격이 더 비싼 것처럼 말이죠. 서울과 가깝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이미 강북의 새 아파트들이 기본 15억 원 가까이 간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거나 준공될 때쯤이면 이제 15억 원을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요.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런 새 아파트들도 이미 다 15억이 넘었습니다. 입지가 좋은 아파트도 아니지만 학교가 가깝다던가 지하철에 가까운 곳도 아닌 아파트들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냥 새 아파트는 다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 지금 영상을 보신다면 맞아 우리 지방에도 별로 입지도 좋지도 않고 학군도 좋지도 않은데 이유 없이 새 아파트란 이유로 비싼 데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아는 지역도 대구, 대전, 광주 이런 지역도 입지와 아무 상관없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도 새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양극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를 이제 정부에서 만든다고 발표를 했어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기 신도시가 생깁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지요. 그러면 2기 신도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기 신도시가 서울과 가까우면 2기 신도시는 오래되기 때문에 못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3기 신도시는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2기 신도시 중에서 판교, 광교, 동탄 2신도시 같은 곳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2기 신도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가 되겠죠. 자, 2020년 올해에도 강동구에 1만 세대가 입주해요. 그러면 전세 시세가 쏙쏙 빠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규 입주가 1만 세대 이상 대량으로 들어올 때는 전세를 받으려고 서로 전세를 깎아줍니다. 자, 그런데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우리 투기 지역 내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지 세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임대를 못하게 하니까 제가 사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당첨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임대를 하기 어렵게 만드니까 집 주인들이 그냥 들어가서 삽니다. 거주를 하는 거죠.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요. 전세 시세가 다시 올라간다고 해요. 1만 세대가 입주하는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공급이 없어서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앞으로 분양하는 많은 집들이 전매 금지, 그다음에 뭐 거주 의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렇게 새 아파트는 전세고 매매고 나오지 않을 확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데 나는 어떻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나? 너무 비싸기도 하고 아예 분양권 자체 거래가 안 되는데 당첨을 받아야죠. 자, 우리 IMF 정지영 우리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면 세대수가 많아서 신청자가 몰리는 A타입이 아니라 비교적 선호도가 낮은 타입, 뭐 C타입, D타입 이런 곳에 청약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구조가 좀 이상하다 싶은데 넣으셔야 돼요. 요것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요.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청약에 실패했다고 해도 반년 후, 6개월 후에 매물로 나오는 분양권을 노려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이런 비조정 지역에 6개월 이후 나오는 매물들이 프리미엄이 많이 비쌉니다. 예, 지방의 경우도요. 비싸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것밖에 없는 거죠. 새 아파트를 하려면요. 자, 랜드마크 아파트를 가지고 기준점을 잡으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시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려면 가장 좋은 걸 보라고 합니다.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는 최근 매매 가격이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평 기준이에요. 아주 놀랍죠. 여기 지금 프리미엄이 4.5억에서 7억 가까이 합니다. 10억 클럽이라는 말이 있듯이 10억 원은 이른바 문턱 효과가 발생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억을 올라가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10억을 넘어가는 순간 뭔가 10억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9억 막 8억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10억 클럽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10억 클럽에 막 들어가는 아파트들의 공통점이 역세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대요.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될 수는 있어도 회복이 아주 빠르고 가격이 오를 때는 급상승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경희궁 자이,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레미안 대치 팰리스 이런 곳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남과 연결되는 역 주변의 신축 아파트는 내가 입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가격을 늘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약을 부을 때는 10만 원을 부으라고 해요. 10만 원씩 계속 부으면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대요. 전 사실 청약에 당첨될 확률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에 부어놓고. 공공은 집값이 싸고 입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부어주래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 못한다고 해도요. 자녀가 만 17세가 되면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자녀 것도 매달 10만 원씩 부어주라고 합니다. 만 17세부터 이제 그 청약 연수에 계산이 됩니다. 흑수저는 1년에 1억씩 모아도 15년이 걸려요. 15억 현금 있어야 집 사는 가격이죠. 그래서 실제 서울의 맞벌이 부부 중에 고액 연봉자들은 40대 넘겼을 때 현금이 10억 정도 있는 가정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분들은 뭐 강의도 많이 하고 상담도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서울은 이미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어떤 투자적으로 봤을 때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용성, 수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입에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오동평, 오산, 동탄, 평택, 김부검, 김포, 부천, 검단, 구광화, 구리, 광명, 화성 이런 말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서서히 용기가 퍼져나가는 규제가 없는 곳으로 향해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요,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세 상승 기간이 길었다면 위험 요소가 커진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지역에 너 지금까지 엄청 폭등했으니까 앞으로 더 오를지 모르니까 조정 지역 지정 이렇게 해버리고 세금 폭탄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스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 같은 데는 수요가 한정적이죠. 뭐 대구면 대구 수요만 있고 대전이면 대전 수요만 있죠. 하지만 서울은 이 수도권에 2천만 인구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있어도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SR이 40%로 축소되면서 집을 구매할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포인트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높지 않은 곳, 규제 지역인 곳, 이 두 가지 요소의 교집합 지역이라면 급격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인데 가계소득이 높으면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소득이 많으니까 뭐 저축한 호도 많을 수 있는데 소득이 높지도 않으면서 규제가 있다면 가격 상승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봉 1억인 가정은 대출이 4억이 나오는데요. DSR로 계산을 하면 연봉 2억이면 한 8억 나올 수 있나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적은 지역일수록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집값이 오를 수가 없겠죠. 실소유자들이 대출이 안 나오고 돈이 없고 하면요. 예전에는요, 분양권이라는 걸 사면은, 입주할 때 뭐 입주 폭탄 매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때 싸게 주워 담아야지, 누가 이렇게 잔금 못 치는 거 사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입주장 보셨나요? 금매가 나오든가요? 폭락을 하든가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입주장이 폭락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는 오래된 아파트와 새 아파트의 연수 차이가 20년에서 25년까지 납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새 아파트의 메리트가 너무 세요. 그래서 거의 다 입주를 하려고 하시고요. 뭐 헐값에 팔려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점검이라는 걸 하죠. 집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은 너도 나도 이제 집을 구경 간단 말이에요. 구경하는 집도 가보고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분양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집을 다 지어진 걸 보고 와, 조경 좋다, 뭐 좋다 하면서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입주권 상태에서는 도면만 봐야 되고요. 향도 궁금하고 뷰도 궁금하고 안에 무슨 공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걸 잘 모르니까 비싼 돈을 주고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 점검을 하고 나면 집값이 오릅니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사전 점검하고 떨어지질 않아요. 올라요. 난리 나요. 집 사고 싶어서. 그래서 구입을 하실 분은 사전 점검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셔야지 남들이 다 좋은 거 보고 나면은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서 특히 어디에 집을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서울에는 여기만 사면 됩니다. 라고 찝어줬습니다. 서울 일자리 3핵이 있대요. 3가지 핵. 어디냐면 강남, 종로, 여의도예요. 일자리 가장 많은데 여기를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해서 요 지역, 요 인근 지역이 좋다고 합니다. 평당 2억이 나올 만한 곳이 한남, 반포, 강남구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지역 인근의 수요가 상승할 것이다. 일자리 3핵, 종로,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일자리가 충분한 곳,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을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경제가 정말 안 좋죠.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뭐 한정돼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가까운 곳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점점 떨어지거나 소득이 점점 떨어지는 곳은 힘들 수 있겠다. 규제까지 있으면 더 어렵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여력이 있으면 사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뭐 무리해서 돈도 없는데 대출도 뭐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지금 수입이 불안정해서 대출이자 내기 힘든데 집을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책을 보시면서 이런 전문가들은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요, 선한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서 서평단 10명 선정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